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여러분들 뵈니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제목은 이게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니까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안 되니까 쓰고 할까요? 살기 어려우시죠? 네. 지금 전 지구 인구가 78억 명인데 똑같은 질문이에요. 살기 어렵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 살기 어려워요. 지금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트럼프겠죠? 북한 주민도 살기 어려울 거고요. 대구 시민도 어렵고 강남 사는 사람도 어렵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바뀌어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보수의, 여기가 보수의 어떤 본산인데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계속 뭉쳐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는 미래라는 용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멀리 미래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현재의 상황들을 살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변화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당에서 미래와 대전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대전환이라는 용어, 제가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변화는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게 변화입니다. 그런데 전환은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세상에 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나라나 또 세계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도 형패를 가늠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왜 전환이냐라고 하는 거죠. 전환의 요소를 기초동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올해는 아니었지만 미세먼지라든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드시는 저 물값하고 휘발유값하고 뭐가 비싸요? 여기 휘발유값이랑 물값이 더 비싸졌습니다. 마트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죠? 네. 그리고 집에 정수기 웅진 코에라는 회사 있죠? 코에에서. 얼마 뜯기는지 아세요? 그 물값, 대여료 이런 거로 1년에 3조가 가요. 그 한 회사로만. 우리는 안 쓰던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요. 그게 환경의 일반입니다. 지금 뭐 친환경이니 그린 뉴딜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안전은 질병과 관련된 것도 안전이고요. KTX 타고 오다가 이런 생각 해보셨죠? 옛날에 무궁화 탔을 때 사고 나는 거랑 KTX 사고 나는 거랑 누가 더 많이 사망자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건물도 높아지니까 물리적인 위험, 그 다음에 질병도 어느 한 나라가 딱 퍼지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정확히 전 세계로 퍼지는데 얼마 걸렸어요?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그래서 돈을 우리가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전 세계 GDP가 한 70조 달러 되니까요. 올해 10% 깨졌으니까 7조 달러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 하면은 7경 정도가 코로나 하나로 터진 거예요. 여기다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지만 두 번째는 유사이래로 인구는 항상 늘었습니다. 인구는. 단군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인구 계속 늘었어요. 뭐 중간에 뭐 역병이 돌고 해서 전쟁이 나서 좀 죽었다 해서 큰 그림 갔는데 바로 올해가 단군 할아버지가 한국을 조선을 세운 이후부터 5000년 된 올해가 4300 몇 년이죠? 올해가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가는 나라입니다. 한국만? 아니요. 인구 주는 나라 많아요. 일본은 1년에 요즘 40만 명씩 줄어요. 40만 명. 2009년부터 줄기 있어요. 전 세계에서 자국민의 선진국 중에서 자국민의 인구가 느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이민자를 받아서 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한민족으로는 이미 다 꽉 차 있었고요. 이미 조금 줄었는데 그 갭이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결혼을 하고 외국인 며느리들이 와서 아기를 낳아갖고 그래도 학교 왔는데 그마저도 안 되고 올해는 마이너스다. 어느 나라나 똑같다는 게 선진국들은.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기술의 발전 뭐 말씀 안 하셔도 되죠. 어마어마한 거죠. 생산성이 증대되고 요걸 갖고 하나의 얘기를 만들어 보면
내가 옛날에 안 쓰던데 이런데 돈 안 썼잖아요. 환경에 뭔 돈을 써요. 안전에 뭐 안전장치 뭐 썼습니까? 안 쓰던데 돈을 많이 쓰는데 돈 쓸 사람은 줄고 있는 거예요. 돈 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니까 너무 많이 만들어요. 너무 많이. 자, 그 개인의 입장에서 잘 봐요. 여러분 가게를 하는데 가게에다가 막 기초 비용이 너무 안 쓰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손님은 주는데 경쟁자는 많이 들어가면 똑같은 거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공급 과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왜 안 돼요? 물어보면 딱 한마디로 공급 과잉이에요. 그죠? 경상북도가 대구도 아니 대구나 경상북도가 상가 공실률이 거의 1, 2등을 갖춰요. 세종이랑 똑같아요. 세종이 상가 공실이 거의 4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안 늘어가니까 상가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옛날에 나 노후에 상가 하나 분양받아서 자다리 세액 한 100만 원씩만 받고 국민연금 한 100만 원 받고 저축한 거 이렇게 쓰면 한 300이면 그냥 대충 먹고 살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뭐 말이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서울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3층이잖아요. 옛날에는 1층의 임대료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2층은 80만 원, 3층은 70만 원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1층이 100만 원이면 2층은 50만 원, 3층은 공실이에요. 왜요? 고령화가 되니까 어르신들 계단을 못 올라가요. 관절도 안 좋고. 같은 상가 투자를 해도 1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가 갖고 계신 분들 3층, 4층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1층으로 옮기던가. 자, 이 사소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거대한 변화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제적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치료하면 하등 문제가 없는데 이건 치료를 안 하고 단기적으로 계속 대응했던 겁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공급 과잉이 된 거예요. 공급 과잉 아닌 산업이 없어요. 지금 뭐 AI니 뭐 드론이니 전기차니 다 공급 과잉돼요. 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동안에 한 20년간 단기 대응을 하다 보니까 역사상 빚이 제일 많아요, 지금. 역사상 빚이 제일 많아요. 지금 여기 저 아래 범어동에 있는 그 뒤에 수성구의 아파트들이요. 금리가 만약에 10%면 거기 요새 한 3천만 원 하죠. 저 아래 수성, 예? 더 가요? 지금 저 아래 쪽에 있잖아요. 최근에 5천만 원. 5천요. 그 5천만 원 된 이유는 금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공급 과잉이 되니까 돈도 공급 과잉이 되고 금리가 떨어져 갖고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살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역사상 빚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과거에는 없던 빚 하나 주택담보대출 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는 뭐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전 세계가 동시에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상황이 되죠. 그걸 양극화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대선을 잘 보면은 못 사는 백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나오죠. 러스트벨트라고.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공업 지역, 옛날에 공업, 대구가 섬이었으면은 섬을 잘 살다가 섬유 산업의 공급 과잉이 잘 안 되니까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트럼프가 다 모든 게 중국 책임이야. 딴 나라들이 다 우리 미국 돈 뺏어와서 그런 거야. 내가 뺏어다 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양극화되다 보니까 그게 정치까지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다른 가장 중요한 제로섬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라 좀 어려울 경우 제로섬. 더하면 제로다. 이건 뭐냐면 내가 100만큼 이득을 얻으려면 필연적으로 딴 사람이 100만큼 잃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상황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끼리 명절에 고스톱을 치면 고스톱을 쳐도 누가 하여간 뭐 5만 원을 따면 가족끼리 누군가는 5만 원을 잃쳐야 돼요.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 너도 벌고 나는 조금 벌고 덜 벌고 덜 벌고의 어떤 문제였는데 지금은 내가 벌으려면 남의 것을 뺏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잘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GM이 안 돼야 되는, 안 팔려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다 바뀐 겁니다. 이것을 적응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회성, 사회가 뭔지 뭐 관심도 없고 나만 잘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더 상부상조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들 안 하고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안 하다 보니까 나밖에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기심이 극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갈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거 지금 세계 전체 얘기예요. 한국 얘기 아니에요. 세계 전체가 이런 상황인데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파일을 내가 더 가지려면 남의 것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뺏어야 됩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이 해체되고 있어요. 기득권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기득권이 직업 중에 그 4자 직업 들어가는 직업들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20년간. 직업 중에서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게 뭐냐면 4자 직업이다. 4는 자격증이 있는 직업이 4자예요. 그럼 왜 요즘 검사들이 왜 저러냐? 검사의 위기가 왔거든요. 검사들 너무 많고요. 그 변호사건 우리 사법시험 붙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로스쿨로 바뀌면서 놀고 있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결국 뺏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공인중개사가 우리나라에 합격한 사람이 45만 명입니다. 그런데 개업한 사람이 15만 명이에요. 엄청난.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해도 뭐 하나 봤더니 공인중개사 합격률을 낮춰달라는 거야. 더 이상 너무 많아서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주택 매매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15만 명 일자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거기다 요새 이제 VR이라고 내가 아파트를 내놓는데 이 촬영을 하는 거야. 다 촬영해서 올려놓으면 누가 그거 보고 나서 그래? 근데 복비 사실 굉장히 비싸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비싸니까 그걸로 가게 되면은 사자는 그냥 끝나버려요. 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너무 많죠. 그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또 교사도.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어떤 우리가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해체되는 거예요. 다, 또 뭐가 있어요? 개인 택시 기사, 개인 지금 타다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직업 뒤에 사자 혹시 붙으시면은 그런 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끝날 것 같아요. 굉장히 나의 미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경제는 저성장, 저투자, 저금리, 저물가, 고실업이 일상화되고 있는 게 어느 나라나 동일한 나라고요. 이 금리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가 마이너스인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내가 은행에 1억을 넣었는데 1년 있더니 9,500만 원 주더라. 상상해 보셨어요? 자, 그런 나라가 6개나 있어요. 전 세계.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또 어디냐, 벨기에인가 뭐 하여간 북유럽 이런 데요.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무도 돈을 그런 나라로 빌려가지를 않으니까 그냥 돈을 저축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거 나 보관료 받겠다는 거죠. 보관.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은행 갔더니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뭘 하면 될까요? 현금으로 찾아서 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금고입니다. 금고에 투자하세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살기 어렵고 힘들으니까 사람들이 하면 에이, 환경 대충 하지 마. 안전. 그렇게 살고.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애기를 어떻게 낳아? 기업은 나 살려면 더 공장 자동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는 단기대는 계속하게 되고 모든 것이 공급 과잉되고 이렇게 돌다가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 왔더니 이게 시속 20km 돌던 게 시속 100km가 됐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어도 어차피 이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쭉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그래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에너지 악당 국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좁은 국토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세계 평균은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이제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가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국토의 8.4배만큼 더 넓어야지만 적절한 에너지고요. 우리나라 산업의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고요. 일본도 산업국가니까 7배 되죠. 그래서 전 세계는 1.6배 정도. 지구가 커지지 않는 한 우리 환경오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보면은 미국에 왜 트럼프가 환경에 투자를 안 했냐면 이제는 환경에 투자합니다. 바이든 한다. 2.2배면 되니까 아직은 국토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대로는 갈 수 없다라고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석탄 화력 발전 단가고요. 요게 태양광 발전 단가인데 2027년이면 태양광이 더 싸집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요 1.5기가와트라고 합니다. 1.5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예? 근데 지금 신안군 한 군데에서 저기 전라남도 신안군 하나에서 원자력 발전소 10개짜리를 지금 건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관령이나 여기 어디죠? 영덕 이런 데 가보면 있는데 육상은 바람이 약해서 못합니다. 그럼 왜 경상도는 안 하고 왜 전라도만 해? 바다에서 바람이 세는데 바다 수심이 50m가 한계예요. 근데 여기 동해바다는 너무 깊어갖고 설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뭘 연구하고 있냐면 이렇게 바다에다 이불같이 깔아놓고 그 위에서 돌리는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나 포항 앞바다 바람이 세거든요. 그 부유식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요 그 태양광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가 태양광 패널 이만한 거 한다. 예? 지금 바이든 계획이 10년 내 5억 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이니까 한 사람이 이만큼씩의 태양광을 갖는 그런 상황으로 딴 나라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은 그 나라 물건을 수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계획은 뭐냐면 시멘트 아시죠? 시멘트가 쓰레기면 돌가루를 녹여갖고서 석회질만 걷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벙커 CU 같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 그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유럽에서 이거 수입 금지시키려고. 그런데 이 품목을 계속 늘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나 이런 큰 회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것을 RE100이라고 하죠.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제품만 팔겠다는 거예요. 기한을 다 정해놨습니다. 중국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 보면 뭐 원전 뭐 이거 하면 큰일 난다. 딴 나라들 보면 한국 보면 되게 웃기다고 할 거예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요, 독일하고 영국이요, 전체 전력의 50%를 넘겼어요. 우리나라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 해상 풍력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정말 운도 좋아. 해상 풍력하는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뭐 한 5배, 6배 마구 올라 있어요. 매출도 펑펑 나고 있어요. 남해안에 가면, 보성에 가면, 삼강 MNT라고 그 갯벌에다 이걸 세우려고 하니 그 밑에는 굉장히 많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갯벌 밑을 단단하게 집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이 건설공사를 잘하거든요. 그 밑에서 콘크리트 파일을 받고 그 위에다 이걸 만드는데 이거 잘해서 대만에 지금 대만의 그 중국과 대만 사이 해협에 있는 거 공사 얘네가 다 해요. 이 타워 세우는 거 이거 해상풍력은요 이거 100m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상은 그렇게 못 세요. 위험해갖고. 해상은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 타워도 우리나라 회사가 아주 잘합니다. 왜? 옛날 조선을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운이 좋고 한국 사람은 대단하고 미래가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게 오니까 또 바로 오고. 너무 우리나라 언론 보면은 우리나라 한 10번은 망했어야 되죠. 네, 이런 것을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독일과 영국이 왜
왜 신재생에너지에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 두 나라의 공통점은 석탄이 많이 나는데 자기네 석탄을 없애버리고 이거를 원자력 발전소 없애버리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단 한 줄도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 동네 배달 오는 신문은 더 안 올 것 같아요.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채 중에 여기 한국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가계부채예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과 관련되는데 금리가 막 올라가면 집값 폭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값만 올라가는데 주가도 다 폭락하고 금리가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막 흔히 얘기하는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금리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 가계부채 문제가 정부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책을 또 다음 주에 또 내놓고 있는데 일단 더 이상 못 빌려가게 지금 막는 조치들이 다양한 형태로 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 재테크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전문 분야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 빚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금리 올리면 그냥 부러지는 거거든요. 결단 나요. 중소기업, 개인들 파산이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내놓은 대책, 이제 올 재산세 한번 내보면 사람들 가슴이 시급할 겁니다. 야, 이거 아니다. 주가는 거의 잡혔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죠. 좀 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부족한 데는 수도권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5%가 사는데 여기다 더 지면 대구 분들도 상당수가 대구 집 팔고 서울 살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도에 50%가 사는데 그래서 공급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일정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먹죠. 금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당분간은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고 투기와 관련된 분들을 또 많이 색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 아침 국회의원 청와대 운영위원회인데 제가 바로 이 질문했거든요. 금리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고 환율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 환율은 절상되고 있고 코로나가 딴 나라, 우리 한국은 또 좀 올라, 딴 나라 좀 난리도 아닙니다. 이번 주 들어서 다시 미국, 일본까지도 다 미국, 일본, 이거 난리도 아닌데 수출도 안 될 텐데 어떡할 거죠? 내년도 예산을 국민의힘은 깎는다고 하는데 깎는 게 아니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제가 김남훈 씨 하고 바로 내려왔었습니다. 아까 공급과잉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급과잉의 가장 중요한 공급과잉이 바로 중국에 의한 공급과잉이에요. 이 그림은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요. 경제개발을 시작한 시점을 대로 놓은 거예요. 그게 특히 중화학공업을 한 겁니다. 한국은 75년도에 중동 건설붐이 와서 거기서 벌어온 돈으로 중화학공업을 시작한 거죠. 일본은 한국전쟁이 끝난 55년 후고요. 중국은 90년부터를 중화공업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를 같이 출발선을 보면 잘 보시면 이게 한국과 일본은 한 20년쯤 하더니 투자를 이렇게 줄이는데 중국이 빨간 겁니다. 중국은 계속 20년이 더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투자하는 거에 투자하게 되면은 산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철근이라든가 파이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포스코는 잘하지만 잘 보시면 우리 눈에 사라지는 게 뭐 동부제철 뭐 이런 거 잘 노래 안 보이시죠? 옛날에 있던 것들 뭐 조그만 회사 잘 뭐 강원산업 뭐 이거 많이 있었죠. 잘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중국이 증설해서 간 거죠. 조선이 왜 어려워졌냐? 중국이 증설을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이런 디스플레이 이런 거 우리나라 안 만들잖아요. 그건 디스플레이. 왜 중국이 더 싸게 잘 만드니까 또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대해서 어느 나라는 계속 싸지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도 지금 삼성은 다 베트남에서 만들죠.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다 공급과잉이 된 상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까먹지 말아야 되는 공급과잉.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이게 공급과잉이냐 아니냐. 앞으로 공급과잉이 언제 우리에 올까 아닐까. 그 다음에 금리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 구조가 뭘로 바뀌고 있냐면은 지금 모든 투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무형 자산으로 바뀌고 있어요. 가치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거 있죠. 손에 잡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마존이라는 회사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잖아요. 뭐 걔는 하는 거 뭐 잡히는 게 있어요? 온라인 안에 다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SK텔레콤 하는데 그뭐 하나 잡히지 않는 거예요. 제약회사를 보면 뭐 약 하나 만들면은 원가에 100개씩 팔잖아요. 100개씩 안 돼요. 요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제약, 의료기기, 뭐 이런 컴퓨터 뭐 이래요. 그래서 한국의 산업이 가장 취약한 게 한국은 중후장대형 산업 뭔가 물건을 잘 만든 제조업 강국이었는데 세계 경제는 비제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 같은 거 여기 게임 하시는 분은 연령대는 아니신데 게임 회사가 막 회사가 돈을 막 몇 조씩 벌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 한 번도 그 회사 눈에 안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PC 안에 있잖아요. 이제 세상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던 가는 거예요. 그래서 K뉴지 할 때도 서비스업, 데이터 이런 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게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약해요. 우리가 잘하는 거는 뭐 이런 거 화학, 자동차 뭐 이런 건데 이 산업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도 이 산업은 세계 1등이 되면 되고 앞으로는 무형의 산업들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올해요. 올해 1월 2일 날 매일경제 여러분 자료 없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난 건데요. 2019년 13대 주력 수출국은 다 줄어든 거예요. 근데 지난주 지표 최악인데 정부서는 올해 3%입니다. 이건 기자도 멍청한 놈이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 뻔한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수출이 줄어요. 중국 수출도 똑같습니다. 산업이. 중국도 마이너스 나오는데 한국이 마이너스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 산업들이 세계 1위를 만들어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리더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양극화가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월급 같은 소득, 1년 소득을 놓고 연봉 요 개념이에요. 소득을 놓으면은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상위 10%가 모든 사람이 벌어들이는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가져갑니까? 라는 이 그림인데요. 잘 보시면은 미국, 파란색이 미국, 프랑스예요. 근데 잘 보시면 미국 이게 하늘색이죠. 쭉 오다가 미국이 이만큼 올라갔죠. 48%. 10%에서 48%를 가져가고요. 프랑스라는 나라는 이렇게 떨어져서 옆으로 쭉 갑니다. 쭉 가니까 프랑스는 한 30% 정도 되는데 여기 희한한 나라 하나 있어요. 까만 나라가. 동그라미 한국. 한국이 57년도에는 상위 10%가 15%밖에 안 가졌어요. 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50으로 미국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소주성. 그 말 많던 소주성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인 나라에서 치킨 배달해서 공짜로 배달해서 먹었잖아요. 그동안에. 기억나세요? 소주성 나온 다음부터 그 배달료를 받았잖아요. 기억나요? 여기 배달 안 해줍니까? 근데 요즘 돈 내잖아요. 자, 이게 소주성의 효과예요. 여러분들 실패했다고 하는데 전혀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안 실패한 거예요. 우리 세상을 바꿉니다.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해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시골 롯데리아에도 배달 다 해주잖아요. 뭘 얘기하고 있는데 짜장면 배달하고 옛날에는 보온병에 커피까지 배달해 줬잖아요. 공짜로. 기억들 난 아시잖아요. 그게 정당한 거 아니잖아요. 3만 불인 나라에서. 우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료인데 미국에 요거는 이제 재산이에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소득은 연소득이고 그거 가시죠? 네. 미국의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40%. 1%가 40%. 그러니까 미국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진보가 이긴 겁니다. 이번에 부통령 된 해리스라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그 흔히 얘기하는 좌파예요. 너무 미국 이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4자 직업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택시기사 얘기 한번 했는데 제가 오는 그림들 아마 여러분 거의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이게 미국 영화를 보면 뉴욕에 있는 뉴욕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어벤져스나 다. 거기 일반 택시가 노란색이죠. 잘 보시면 옐로우 캡이라고 하잖아요. 노란 캡. 그 주인공이 꼭 택시를 지나갈 때 길로 안 가고 택시를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영화 보면 그 택시 회사를 만드는 비용이 100만 달러 정도, 우리나라 10억이면 택시 하나 차릴 수 있는 면허를 줬다고 말해요. 그런데 타다가 나왔더니 지금 18만 불, 그때 1억 8천이면은 택시회사를 팔 수, 5분의 1 언더로 떨어졌어요. 재작년에 겨울에 우리나라 개인 택시 기사들이 우리 타다가 나오니까 분신하셨던 세 분이 기억나세요? 했죠? 네. 뉴욕에서만 7분이 자살했어요. 극단적으로. 왜? 거기는 뭐예요? 우버, 리프트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죠. 그건 혁신이 아니라고 했거든, 나는. 타다 같은 거. 별거 아니에요. 하는데요. 카카오가 잘하는 게 카카오는 택시 회사를 인수해버렸잖아요. 이런 문제가 없이. 타다라는 게 거의 맛이 같고, 카카오가 뜨고,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호주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택시 면허가 떨어지니까 택시 사람들이 전부 그걸 타니까 택시 탈 때 택시 요금 플러스 1호주 달러를 걷어요. 그래서 그 걷은 걸 갖고서 기존의 택시사한테 그냥 줘버립니다. 퍼주기는 한국같이 퍼주기 안 해준다고 어딨어요. 여러분 택시를 타는데 5,000원 나왔는데 6,000원을 해. 그럼 1,000원을 쪄갖고 이제 그 타다 이런 걸 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1,000원을 떼서 일반 길거리에서 개인 택시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특히 이 동네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 정말 답답해요. 타임머신 정치라고 해요. 모든 나라가 제가 변화가 아니라 전환이라는 용어를 썼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국제정치 다 그런 거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생각도 또 하나 좀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은 90년부터 경제개발 제대로 해서 이거 분기별 성장률이에요. 분기별로 6% 빨간선 6% 아래로 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성장률이 떨어지면 바로 민주화운동이 나옵니다. 중국의 농민공이라고, 우리도 이런 건물 있으면 청소해주는 아주머니 계시잖아요. 건설 현장 가면은 벽돌 날리시는 분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세면에도 누가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농촌을 떠나서 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14억 인구에서 2억 9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 여행 가서 눈에 안 보이실 거예요. 못 보셨죠? 그런 분들이 이런 큰 고층 빌딩 가보니까요. 제가 대우증권 사장할 때, 야, 농민공 좀 보여주라. 우리 현지 법인자들 저도 못 봤어요. 이런 지하 5층, 6층에 막 옛날 오늘 저기 전태일 열사 50주기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 쪽방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새벽에 전철로 다니니까 잘 눈에 안 띄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건 꼭 알고 계세요. 특히 이제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민의힘의 논리랑 굉장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죠? 자, 우리나라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가요. 그럼 무식한 소리예요. 4분의 1이니까 이거 포기하고 미국과 붙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25인데 홍콩, 대만 합치면 34가 돼요. 거기 다 중국이잖아요. 동남아시아 경제는 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높고 동남아시아 경제는 화교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수출 18%예요. 52가 됐죠. 이제 34에서 18하면 52가 됐죠. 여기다가 중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나라가 어디요? 호주, 사우디, 왜 그래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뭘까요? 원자재 세계 최대 수입국이 중국입니다. 호주는 경제가 중국에 완전히 예속돼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호주가 그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 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이거 할 수 있는 나라 호주 하나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는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거고요. 중국이 호주 때려오려면 한참 걸려요. 미사일 날려오려면 30분 더 걸립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 수입 1위.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 곡물 수입하면은 1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게 10% 이상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60, 70%가 거의 중국 경제와 연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출마하기 전에 제가 컬럼에 그런 글을 한번 썼었어요.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면 안 되는데 그때 막 중국 봉쇄하지 않대.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거 막았다면 우리 경제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우리나라 환율이 요새 1110원대까지 떨어졌죠?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 환율과 중국 환율을 똑같은 방향으로 봐요. 위안화가 강세가 돼서 원화도 강세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왜? 외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이만한 경제 의존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교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놓고서 얘기해 보시면 이제 누구랑 토론하면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겠죠. 숫자 딱딱딱 되면. 또 딴 분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제가 오랜 사회 경험에서 말씀드리는데 10분에 한 번씩 숫자 하나씩 대세요. 그러면 상대편이 껍벅합니다. 전 모르거든. 중요한 건 틀린 숫자 대도 돼요. 어차피 얘는 모르거든. 그러면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라고 뭐 할 때 숫자를 대는 습관돼서 이런 강의를 들 때 몇 개만 외워두셨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안 외워지잖아요. 꼭 건배사 누가 멋있는 거 하면은 야, 나 써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다 까먹죠. 그래서 이 숫자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안 좋다가 중국이 회복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성장률 1위가 중국이고요. 2등이 한국이에요. 어쩌라고 더 어쩌라는 얘기요. 이 정도면 잘한 거지. 여러분과 관련돼서 이제 이런 세상이 바뀌는 사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이 9월달 온라인 매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소비가 늘지는 않죠. 안 늘 거 아니에요, 당연히. 9월에 추석 전이라 올해 품목 판매가 조금 늘었어요. 추석이 껴들어서. 그런데 온라인 쇼핑은 31%가 늘고요. 해외 직구는 14%가 늘었어요. 뭐가 많이 늘었냐고는 바로 여러분 다 짐작하다시피 음식료, 음식 서비스는 배달이에요. 배달의민족, 요기요 이런 데들이고요. 생활용품 보시면은 뭐 스포츠를 아동 유아용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제분 키우실 때 분유가 굉장히 위해 성분이 위험한데 이걸 온라인으로 요즘 젊은 부모님들 온라인으로 삽니다. 요즘 다 살 수 있죠. 초기에 애기들 건 안 된다니까 애기들 것도 다 산다 해서. 무진장 늘고 있어요. 주는 거는 보시다시피 여행, 문화, 레저, 뭐 패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번 저도 50대 후반인데요. 제 친구들이 배운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뭐 물건 못 사다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다 배웠어요. 배웠으면 이제 안 까먹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온라인 언택트 소비라고 하죠. 이제 온라인 소비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끝났다. 그럼 많이 달라질까? 요 뒤에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조금 있고. 그럼 거기서 바글바글 할까? 아닐 거요. 계속 거긴 안 될 거예요. 공급 과잉 상태에서 이런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거예요. 1950년생부터 65년생까지 너 코로나 시작돼서 뭘 많이 사냐 보니까 스마트폰이랑 PC를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50대, 60대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이 주문해보니까 재밌거든. 재밌고 바로바로 오고 그러니까 일반 가게들은 경제 안 되는 거죠. 거기다 또 하나, 이거 HMR이라고 합니다. HMR이 가정 간편 시절 들어보셨죠? 뭔가 다 배달했죠. 안주에, 그래서 닭발까지 배달해주면서 대구가 원래 막창이 유명했죠? 막창 나오는 거 아세요? 안주로? 네, 저도 집에서 사다 놓고 먹어요. 냉동실에 넣었다가 들기름 좀 이렇게 부어서 양파 좀 끓여서 이렇게 볶다가 렌즈를 살짝 묻혀서 거기다 와서 이렇게 익혀갖고 집에서 그냥 10,000원에 네 캔 거기다가 소주 반병 이만한 잔에다가 딱 한 잔 쫙 먹으면은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요. 가게가 될 수가 없어요. 참고로 이런 가정간편식의 원조가 뭐게요? 졸릴까봐. 오뚜기 3분 카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 상식들을. 그래서 3만 불이 됐더니
지금 최근 통계인데요. 2014년도 코로나 전에요. 어떤 산업이 늘어났고 어떤 산업은 줄었냐는 거예요. 자, 구내 식당, 실외 골프 주점, 담배 가게, 강의, 예식장.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밑에 문구점. 옛날 여러분 초등학교 앞에는 항상 정문 앞에 무슨 가게가 있어요? 문방구죠? 문방구 옆에 앞에 애들 모니터 조그만 거 놓고 애들 게임도 하고 뭐 오뎅 가루 이렇게 하잖아요. 문방구가 요즘 없어졌죠. 다이소 가서 다 사는가 온라인 다 사는. 이건 세상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호프 전문점 우리나라에 이것도 공급관으로 나온 거예요. 치킨집 우리나라 몇 개? 치킨집 8만 개. 우리나라에서 호프집이 치킨집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요? 대구. 아니요. 대구는 게임도 안 돼. 수원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네. 요즘 젊은 사람이 좀 많이 살아야 돼요. 네? 이것도. 인구 대비 젊은 층이 그래도 많이 가요. 아니, 한 달에 몇 번 가요, 치킨집? 10번. 젊은 애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인구의 어떤 비중가. 그래서 늘어난 걸 잘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가장 중요한 게 워라밸이니 뭐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 나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했죠. 그럼 젊은 사람들이 저 아들도 막 맨날 단백질 뭐시기 뭐 이상한 사료 먹더라고요. 사료 그만 먹으시게 사료를 배달을 그게 라이신이라는 거예요. 동물 성장 촉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애들 키 크는 이유가 사료 먹어서 그런 겁니다. 라이신 제일재단이 만든 거 CJ가 만든 닭은 무슨 OT인데 까먹었네. 정치하니까 많이 까먹네요. 기억을 깨먹는 OT 아닌 OT에는 닭사료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놀러 다니는데도 아주 럭셔리하게 고급으로 요즘 좋죠. 여기 투자 들고 요즘 애완견, 반려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 산업이 우리나라에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 많이 숫자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 일자리 확실하게 취직되는 거 하나 알려 줄게요. 동물 장례사가 지금 가장 부족해요. 동물 돌아가셨을 때 영하고 이런 거 처리해서 이렇게 화장까지 해주시는 분이 그리고 요즘 상조회사 가면은 어르신들 염할 때 옛날에 보면은 막 이렇게 뭉쳐내 그러잖아요. 대구는 안 했나요? 우리 충청도는 뭐 하면은 염할 때 뭐 돈 내라고 하고 막 요즘 상조에서 그걸 안 받습니다. 그런데 애완견 장례할 때는 그 주의하지 잘해줘요. 굉장히 그 애완견 TV도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같이 보셔도 돼요. 커피 전문점 많은 건 여러분들 아실 거죠. 트렌드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식당에서 밥 한 공기가 얼마죠? 공깃밥 하나 추가가? 1,000원이죠. 1,000원이죠? 여기 2,000원인가? 1,000원이죠. 스타벅스 커피는 얼마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가격으로. 그게 맞다라는데, 사람들이 다. 농민들 만나보면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분개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저도 제 지역구에도 면이 3개 있거든요. 세종갑이지만, 시내도 있지만. 그거 진짜 맞는 말이네요. 밥도 그냥 쌀밥만 먹는 게 아니라 요즘은 현미, 흑미, 뭐 이상한 걸 넣어갖고 쌀만 하는 사람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시면 안 된다. 피부 관리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성분들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여성들이 그 얼굴에 쓰는 마스크, LED 마스크 쓰는 거 있죠? 네. 네. 1년에 얼마나치 팔릴까요? 여성용 화장품 시장이 우리나라는 12조 정도 돼요. 12조 정도 되는데 남성용 화장품이 1조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6천억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옛날에 방판이라고 해서 아모레 아줌마 끌고 다니는 아줌마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바뀌는 것을 무슨 정권의 잘못이니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대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한 장만 갖고도 한 2~3시간 가야 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엑기스 아직 안 나와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진짜 과거 완전히 다르다는 거고요. 시간 관계에서 종류 하나만 보면 된다 이게요. 일본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로봇이잖아요. 관세음보살이에요. 로봇. 그래서 스님들이 절하고 있는 거예요.
동화사 본당에다가 이게 왔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저기 스님이 목이 아파서 연불할 때 잘 기억도 안 나고 외우지도 못하고 여기 글자가 보이죠? 배 앞에. 글자가 나오면서부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온라인 묘소 한소가 나오면서 여러분 다 이제 일로 가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분 자제분이 뭐 이렇게 공부 잘해서 하실 거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더 황당하게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AI교라는 거예요. 불교랑 기독교는 다르고 AI를 믿으면 AI가 다르니까 제가 왜 극단적인 그림을 전반부 말씀을 드렸냐면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 지역의 리더십이요 민주당원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바꾸려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몇 가지 정치적인 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령화 했는데요. 우리나라 노사 문제 항상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현대 자동차가 올해 정년 퇴직자가 1,900명이나 돼요. 자, 그래서 4, 5년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의 강성 노조는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 가능성.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정년 연장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도 노조 활동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여러분 이제 내년 후년에 선거들이 있는데 1992년 선거에서는 20대가 제일 많았고요. 98년 선거에는 30대가 제일 많았고요. 2008년 선거에서는 40대가 제일 많았고요. 2018년 지난번 대선에서는 50대가 제일 많았죠. 이미 우리 사회의 인구가 가장 많은 데는 50대인데 대구 경북 지역은 이미 여기 위로 더 붙었겠죠. 50대 후반에 아니라 60대 초반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원들도 지금 여러분들 연식을 보니까 평균 연식이 남성분들은 60 금방일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30대 초반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원래 환경이 필요하신 거예요. 제가 노안이라 이렇게. 이게 당을 우리 여러 민주당원들 당을 보수화합니다. 나이 들어가다 보면 평균 연령이 되면 유권자들도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역으로 당이 원하는 것은 청년 여성 아니에요? 청년 여성 부분인데 청년과 여성 부분도 함께하는 특히 청년 부분이 수혈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에서 20대가 지금 굉장히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고 가장 지지가 강한 게 지금 역으로 40대가 됐다는 과거에는 20, 30대였는데 그것도 다른 정치적인 함의가 있지만 어찌됐건 이 고령화라는 게 선거판도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 때도 여러분 혹시 여기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 또 지금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꼼꼼히 분석을 해요.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 할 사람은 다 동별로 제가 분석해줘요. 얘네 인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전략이 이러니까 당원이나 많이 늘려라. 나한테 잘할 생각 하지 마. 나 시간 없어. 밥 먹을 시간 없으니 네가 당원들을 많이 하는 게 최고다. 나 딴 거 하나도 안 바란다. 술은 내가 세울 텐다. 그런데 당원의 숫자에서 젊은 층의 당원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이 그림 기가 막히죠. 가장이 애는 취직을 못하고 있고 어머니도 생존하고 이게 50대 후반 현상이고 이게 일본이거든요. 애가 아무 취직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엄마가 부양하는데 일본이 그거 캥거루죽이라고 하죠. 캥거루는 158만 명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적응들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옛날하고 다른 게 갑자기 별거 아닌 거로 화내시는 분들 많죠. 예. 왜 그러냐면 수축사회가 됐는데 내가 생각하는 사회가 이건데 왜 현실이 이럴까 하니까 인지 부조화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2018년만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51만 명이에요. 근데 우울증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보면 저 사람 우울증인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죠?
이거는 환자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밤이 더 위험해지는 게 굉장히, 저도 여기 해당돼요. 저는 여기 걸려있고요. 알코올 사용 관련 경심이 충분히 한 잔이라도 해야지 잠이 오지. 말하라, 왜 잠이 안 오냐.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잠이 오니 너는? 잠이 온대 자기는. 그래서 이 역으로 따지면 우리 정당인 민주당원들이 해야 될 일이 없어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들이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부적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통계가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이제 정리하는데, 정치는 앞으로 세상이 바뀔 때마다, 크게 바뀔 때마다 정치는 항상 포퓰리즘이 나타납니다. 지금이 1930년대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요 총색이 뭐냐면 브라질, 인도, 이태리, 미국인데, 미국 사람들이 네? 얘들은 포퓰리즘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는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내 빵이냐 민주주의냐에 대한 갈등인 것이다. 그러니까 못 사는 이 나라는, 나라가 나 먹여주면 나 민주주의 포기할래 하는 나라다. 여기 포퓰리즘 나라도 유사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요. 앞으로의 정확한 과제 한마디로 치면은 빵이냐, 나 먹고 생존하는 거냐. 수축사회에서 살기 어려워졌거든요. 민주주의 할래, 이거 할래. 둘 다 하면 좋겠죠. 둘 다 하기 위해서 저도 정치를 시작한 거고요. 그 방법이 뭘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스트가 다 나와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포퓰리스트. 유럽 몇 개국을 제외하고서는. 일본의 아베,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탄핵을 10번은 당했겠죠. 하루에 트윗을 이상한 트윗을 30건씩 날리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자기 비서실장도 모르잖아요. 트럼프 트윗 뭐 나올지 모르고. 그게 우리나라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결국은 러트벨트에 계신 분들이 빵을 선택해서 트럼프를 찍었는데 별 수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또 바뀌어가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믹스합니다. 좌파 정책이건 우파 정책이건 하여간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건 다 하겠다라는 게 마크롱의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프랑스 경제는 상당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마크롱을 상당히 존경해요. 저보다 어리지만 젊은 친구잖아요. 근데 아주 먹고 사는 게 최고다. 생존 이데올로기라고 제가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바이든의 당선 연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당선 연설이 뭐냐면 미국의 분열된 미국을 통합하고 자기가 치유하겠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이때가 경기가 좋았을 때 1924년인데요. 미국에서 나왔어요. 이 빨간 게 전부 다 공화당이고요. 공화당이고 파란 게 민주당이었는데 1904년이 딱 지났더니 온통 총선을 딱 됐죠. 이게 이번 총선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요즘만 빼고서 그렇게 됐는데 왜 이랬냐면 이때는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여기서 대공황이 나면서 미국 사람들이 한 800만 명인가 3만 명인가 얼마 굶어 죽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원들한테 우리 정말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다. 잘해야 된다. 이거 여태 공화당일 때 거의 미국 상당히 많이 차지했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미국이 이게 뭐냐면 SNS에서 누구랑 연결된 건 다 분석한 거예요. 언제? 지난번 대선, 이번 거 말고요. 지난번 대선 때, 트럼프 때. 여기 민주당 계열은 민주당끼리만 얘기하고요. 공화당은 공화당끼리만 얘기해요. 상호 교통이 아주 작은 거예요. 요게 숫자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카톡 친구방을 보면 생각이 비슷한 사람하고만 계속 통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 아까 대중 포퓰리즘하고 동일한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재밌는 그림이죠? 그래서 미국이 얼마 어려워. 이번 대선 전에 여러분 보셨죠? 은행에 그 시위대들 올까봐 뭐 총을 사고, 합판으로 이렇게 다 막은 거죠. 루이비통 가게들 합판으로 이렇게 막고. 이게 미국이냐, 이게 선진국이냐, 이거죠. 그러나 어느 나라는 이런 갈등 불가피하고 저는 20년 정도 걸린다고 봐요. 앞으로. 계속 이럴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1975년생 2차 베이비 부머가 2020년도 2040년이 되게 되면 대략 한 뭐 65세, 70대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우리 사회 모습이 상당히 바뀔 것 같아요. 일본하고 유사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민주당원이라고 하시면은 이게 뭐냐면 교육 수준과 사회적 신뢰 관계예요. 이게 높다라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을 믿을만 하다. 이게 낮을수록 뭐냐면은 배운 놈이 더 해먹더라.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러시아예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사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 물어봤어. 너 믿고 의지할 사람 있냐 그랬더니 대졸자는 한국 한 80% 있대요. 딴 나라도 다 이래요. 90% 돼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중요한 건 고졸 미만인 사람, 중졸까지 고졸 미만인 사람, 믿은 사람이 한국은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딴 나라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죠, 우리나라가. 이미 인간관계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원이라고 하시면 이런 사람들 아까 우울증 말씀드렸죠. 부정화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시면서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고 알려주시면 의외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우리 당이 더 선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유명한 행복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욕망이고 위가 소유예요. 욕망은 내가 뭘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고요. 위는 뭘 많이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분자가 뭘 많이 갖게 되면은 분자가 커지면 행복도 올라가죠? 맞아요? 분모가 작아야지만 행복도 올라가죠? 이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소유가 수축돼야 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돈 벌기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옛날보다 훨씬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욕망을 줄이자. 스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같아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저기 하시는 분들이죠. 나는 자연인이다 하시는 분들. 비교 안 하겠다. 남자들의 로망 아니에요 지금. 로망이 나는 자연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인수분해하면 중학교 가면 인수분해 배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높이는 것은 성장, 효율성 뭐 이런 거고요. 뭐를 자기의 욕망, 마음을 다스리는 게 소확행, 지속 가능성, 뭐 기업의 사회적 제 공정, 사회,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소비를 최소화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등 분배 효과들.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민주당은 분모를 관리하는 정당이고, 과거의 신한국당은 분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알아서 누가 소확행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적응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게 경제정책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 정부가 처음 나왔을 때 소용성장이라는 거가 분모를 다스리는 거고요. 여기가 쉽게 얘기하면은 소주성 이런 것들이 다 분모에 해당하는 거고요. 혁신성장은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K뉴질이 나옵니다. K뉴질은 여기서 혁신성장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요즘 한참 많은 공정거래상법, 공수처법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의 욕망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책의 흐름을 이게 사무엘슨의 행복방정식으로 제가 푸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런 거요. 별 생각 없이 했으나 합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K뉴즈를 적용했는데 K뉴즈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맨 앞 페이지에 나와 있던 환경, 안전, 인구 감소, 이런 저성장 이런 것을 돌파해야 되는데 딱 그
핵심 시작은 두 가지로 한 거죠. 첫 번째가 그린과 디지털입니다. 그린은 아까 환경 얘기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환경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뭐 한국이 앞선 것 같지만 딴 나라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안전망에도 이번에 투자를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건정책과 유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 유지까지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떻게 하면 대구를 도와줄까 공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KTX 평택에서 우송까지 빨리 확장해야 된다고요. 8차선으로. KTX 더 많이 다녀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교통, 요거는 저기가 되죠. 지역 균형 유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역 균형하고 사회 안전망을 일단 빼놓고 그린과 디지털은 딴 나라들 다 여기 투자해요. 지금 바이든도 다 이거 한다고 하는 거고 중국 시진핑도 다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1년에 여기에 50조면 딱 매년 50조씩 이렇게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 방에 200~300조 써갖고서 확 산업을 띄우면 다른 나라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매년 요만큼씩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에 확 써서 올려놓으면 딴 나라보다 확실히 격차가 발생하겠죠? 한국은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가다 보면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자동으로 올라가는 이런 거대한 성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집권해서 할 거고요. 집권을 해요. 지금 예산 깎는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느 나라는 다 하는 거예요. 안 하는 나라가 봐봐요. 우리가 재정이 가장 좋은 나라잖아요. 가장 좋은 나라에서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자금 중에 민간 자금을 쓰는 게 제 담당이에요. 뉴질 펀드라고 들어보셨죠? 네, 제가 담당입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안 해요.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 준비 기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요 하나로 민주당의 정책이 다 되는 거고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당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바르게 살자 누가 만들었어요, 기술? 이거 만드신 분이 바르게 안 살았어요, 그죠? 근데 진짜 좋은 얘기다. 왜? 이제 여러분의 리더가 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거짓이라는 게 불가능한 사회가 됐죠. 뭐 하나도 못 속이잖아요. 이제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나와요. 이게 어항 속의 금붕어 같은데 여러분 당원들의 민주당원이라고 하면은 바르게 살면서 내가 어항 속의 금붕이 좀 투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제가 저희 당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만약에 무슨 비리나 이런 거 있으면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서 바로 법대로 합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좋겠지만 공당에서는 상황은 이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많이 좀 주자. 처음에는 주는 사람이 손해갔지만 시간을 계속 주다 보면 많이 얻게 되는 결국은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나온 걸 제가 해놓은 건데요. 당원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민주당의 입지가 대구에서도 크게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혼자서는 못하죠. 서로 협업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제가 만든 협업 방정식이라는 거죠. 제가 제 능력이 100인데 5명한테 100씩 다 나눠줬어요. 지식, 관심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어려워서 야 나 100밖에 없는데 나 되게 어렵거든. 나 좀 도와줄래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나한테 내가 100씩 줬어. 100을 줬어요. 그럼 내 원래 능력은 100이었는데 500이 됐죠. 제가 이렇게 해서 입사 26년 만에 우리나라 제일 큰 대우증권 사장을 했어요. 제가 사람 홍성국의 협업방정식이라고 해요. 다른 거 다 줬거든요. 지식이건 지혜건 뭐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는 우리 당원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요렇게 생각하고 아주 좋고요. 일반 기업에서 자제분들 취업할 때 요즘 1번으로 보는 게 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인성 테스트를 다 합니다. 인성 중에서도 중요한 게 협업 능력이에요. 왜? 애들이 혼자 잘하잖아요. 그죠? 부모의 과속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 책임지 방목했죠, 방목. 그죠? 남성분들은 연식이 되니까 방목하셨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안전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우리 당원들한테 지난주에 강의한 거예요. 당모임에서. 당이 어떻게 하냐. 세상을 바꾸려 의지가 여긴 친목계 모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뭔가 생각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원칙. 중앙당의 강령 있는 그대로 한다는 거. 나는 정치한 지 얼마 모르는데 중앙당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편법 이런 거 사기치지 마라.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나한테 혹시 무슨 인허가권이니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사람 절대 데려오지 말라고 당원들 40명 간부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청년 여성 동 이게 여기 시내입니다. 저희 세종 같은 경우 당에서 지금 청년 여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원들 좀 많이 늘려야 될 거고 또 지역구끼리 싸워요. 자기네 도표원끼리는 친한데 밑에서 좀 계속 해볼래? 나오지 마라. 같이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정책을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당에서도 여기 여러분들도 아마 올해 예산이 여기 지역 국회의원들이 없고 지자체는 약하다 보니까 국비와 관련해서도 여러분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대충 제가 보기 좀 일찍 해서 좀 올려주시면은 당에서도 많이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과 네트워크에서 지금 강원도당에서 같이 하죠. 네. 강원도랑 같이 하는데 그래도 계속 저기 해야 돼. 미리 밑에서부터 좀 보야지만 뭔가 예산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 포기하지 말자니까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외가리가 개구리를 딱 잡았는데 개구리가 목을 딱 잡았어요. 힘센 놈이 이겨요. 개구리가 목을 계속 쥐면 얘가 질식해서 땀 흘리잖아 죽든가. 이 손에 힘이 빠지게 되면은 개구리가 넘어가서 개구리가 죽는 거예요. 네? 요 손에 요 힘이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다.